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계룡산.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곳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녀석이 있다.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를 유난히 좋아해 사람들은 녀석을 이끼 도룡뇽이라 부른다. 불과 3년 전 이끼 도룡뇽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발견됐다. 녀석은 물속 깊이 잠수하지 않는다. 다른 양서리와는 달리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숨쉬기도 힘들다. 폐 없이 피부로만 호흡하는 독특한 도룡뇽이기 때문이다. 피부 호흡만으로 수억 년을 버티며 살아온 이끼 도룡뇽. 녀석이 산간 계곡에서 발견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3월 취재팀은 국립공원 계룡산 사무소 연구원들과 이끼 도룡뇽의 집단 서식지를 찾아 나섰다. 눈을 녹이며 피어나는 복수초가 아직도 남아있다. 봄의 전력은 개구리다. 겨울잠을 깬 산개구리의 가장 큰 임무는 번식 활동이다. 양서류는 보통 번식기를 맞아 수상 생활을 시작한다.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인 이끼 도룡뇽도 수중에서 번식 활동을 할까? 일반 도룡뇽의 알만 보일 뿐 이끼 도룡뇽의 알은 찾을 수 없다. 계룡산 갑사 근처에 있는 인공연못. 물살이 거칠지 않고 고여있어 도룡뇽들이 선호하는 산란처다. 장난치듯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도룡뇽 한 마리. 일반 도룡뇽이다. 숨이 가쁜 듯 물속과 밖을 오르내리고 있다. 몸을 비트는 것은 산란을 하려는 진통 때문이다. 물속 돌틈엔 이미 산란해 놓은 도룡뇽 알이 주렁주렁 붙어 있다. 하지만 이끼 도룡뇽의 알은 찾을 수 없다. 오랜 진통 끝에 산란을 마친 일반 도룡뇽. 이끼 도룡뇽은 일반 도룡뇽과는 달리 물속에서 산란하지 않는 것일까? 이끼 도룡뇽의 상태는 베일에 쌓여 있다. 이끼 도룡뇽은 물가 언덕 낙엽이 쌓인 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렁치렁한 꼬리를 흔드는 꼬리치레 도룡뇽. 보통 녀석이 있는 곳에 이끼 도룡뇽이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도룡뇽은 모두 5종. 일반 도룡뇽, 고리 도룡뇽, 제주 도룡뇽, 꼬리치레 도룡뇽,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이끼 도룡뇽이 있다. 이 중 계룡산에는 일반 도룡뇽과 꼬리치레 도룡뇽, 이끼 도룡뇽이 서식한다. 도룡뇽들은 주로 낙엽이 두툼하게 쌓인 곳에서 겨울잠을 잔다. 요런 요 주변,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이렇게 덮이면 취재팀은 도룡뇽 서식지를 샅샅이 살펴보지만
이끼 도룡령이 눈에 띄지 않는다. 도룡령의 서식지 옆 느티나무에 까막 딱따구리가 찾아왔다. 까막 딱따구리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새다. 녀석은 주위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곳을 즐겨 찾는다. 까막 딱따구리는 나무구멍 파기 선수다. 집이 완성되면 수컷은 암컷을 부른다. 집이 잘 만들어졌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수컷이 만들어 놓은 둥지로 곧바로 다가서지 않는 암컷. 녀석은 이리저리 주위 경관을 살핀 후에야 둥지 안을 들여다본다. 둥지 내부의 마무리는 암컷의 몫이다. (4월) 초 취재팀은 이끼 도룡령을 찾기 위한 2차 탐사를 시작했다.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엔 좀 더 높은 산간 계곡이 대상이다.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계곡 근처의 언덕. 낙엽을 긁어내자 드러난 조그만 돌. 돌 틈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이 있다. 길이 10cm. 작고 날렵한 몸집의 이끼 도룡령이다. 서식하고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생물을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관찰하지 않는 그런 돌 밑에 음습한 곳이나 낙엽이 두툼하게 쌓여 있는 그 아래쪽 하부 쪽에서 관찰을 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까지 알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미지의 세계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다란 눈, 황갈색 빛깔의 하얀 전무늬. 이끼 도룡령은 일반 도룡령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녀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해 없이 피부로만 호흡한다는 점이다. 짧고 뭉툭한 5개의 뒷발가락. 녀석의 발가락은 물갈퀴가 퇴화한 듯 그 윤곽이 뚜렷지 않다. 이끼 도룡령은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 첫 발견은 실로 우연이었다. Hey guys, let's see what we're going to find in the woods today. 컴컴한 땅속에 숨어있던 이끼 도룡령이 Well, who knows? 세상 밖으로 We'll see. 나온 We'll see 것은 what God 지난 sends up. 2003년 4월. 대전 외국인학교 과학교사였던 스티븐 카스는 봄을 맞아 학생들과 장태산으로 자연학습을 떠났다. 학생들과 함께 장태산 곳곳을 탐사하기 반나절여 낙엽에 묻힌 돌을 들추는 순간 처음 보는 생명체가 꿈틀거렸다. Like, wow, what in the world, what the heck is this? This is totally different. I held the salamander in my hand. I held it in my hand and I looked at it literally for probably 2 or 3 minutes, wondering what could this be? And I was astonished because I know what all the salamanders of South Korea look like, and I was astonished. Yeah, I was amazed. Everything was different. The head was different, the color was different, the shape of the tail was different, the feet were different. There was nothing that was not different. 한국생물학계에는 보고된 적조차 없는 새로운 종. 가수는 녀석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미국으로 표본과 관찰 기록을 보냈다.
There is one picture of me, and he talks about it. 이키 도령령의 표본은 세계적인 양서류 연구자 데이비드 웨이크 박사에게 맡겨진다. 웨이크 박사의 답시는 놀라운 것이었다. 이키 도령령이 아메리카 대륙에만 서식하는 미주 도령령과 같은 과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는 이키 도령령의 발견을 대서특필했다. 북미와 유럽 대륙에만 서식할 뿐 아시아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미주 도령령. 그런 미주 도령령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키 도령령의 등장은 전 세계 생물학계를 발칵 뒤집었고 양서류 진화의 수수께끼라는 과제를 남겼다. Everyone was very surprised. Naturalists, biologists, herpetologists, whoever. Everybody was very surprised to find it in Korea because many people thought, you see, Korea, the peninsula of Korea is like an extension of China, you could say, in a way, because it's connected to China. So maybe for many years, people have been making the mistake of thinking, well, Korea, just an extension of China. All the Chinese animals and plants will live here too, right? No, wrong. 한반도를 제외한 아시아국가에선 발견된 적이 없는 이키 도령령. 이 녀석은 어떻게 한반도에서 살게 된 것일까? 과학자들은 그 유력한 증거로 대륙 이동설을 들고 있다. 북미 대륙에 서식하는 엔사티나 하이드로멘테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서식하는 이키 도령령. 이 세 개의 종이 유전자 지도상 자매관계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륙이 분리되기 수억 년 전 이들의 조상은 한 지역에서 살았고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분리되면서 떨어져 살게 됐다는 것이다. 벚꽃이 만발하는 4월 중순. 이키 도령령의 서식지에는 생명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맑고 깨끗한 7수에만 사는 가재. 오늘따라 가재의 행동이 이상하다. 돌틈 사이에서 자갈을 밀어내고 있다. 안락한 산란처를 만들기 위해서 털을 닦고 있는 중이다. 가재는 수정란을 품으면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돌을 치운다. 어미배에 매달린 수정란은 약 45일 후에 부화하게 된다. 이키 도령령은 가재들이 살고 있는 맑은 계곡을 좋아한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정도면 이게 이끼 도롱뇽 큰 거예요, 선생님. 알은 안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데 있어요, 선생님. 서서히 이제 번식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키 도령령은 물속에서 산란을 하는지 아니면 땅에서 새끼를 낳는지 그 생태가 베일에 쌓여 있다. 이키 도령령은 기룡산에선 3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3곳 모두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5월 초순, 까막딱따구리의 포란이 시작됐다. 이 시기 어미의 신경은 날카롭다. 작은 움직임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긴장을 풀지 않는 건 수컷도 마찬가지. 둥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 몇 번씩 주변을 살피며 단속을 한다. 혹시 모를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은 본능이다. 숲 한쪽에선 청설모와 까치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까치가 청설모 새끼한테 접근했기 때문이다. 놀란 어미는 새끼를 입에 물고 나온다. 이사를 결심한 것이다. 청설모는 예비 서식지를 한두 개씩 갖고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가기도 하고 평상시엔 수컷의 침실로 사용한다. 이끼 도룡령이 발견되는 곳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 산간 계곡은 이끼 도룡령이 서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피부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맑은 공기와 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계곡 주변의 숲은 이끼 도룡령에게 먹이와 삶의 터전을 제공해준다. 이끼 도룡령은 일반 도룡령과는 달리 땅에서 번식하는 것일까? 내시경 카메라에 잡힌 이끼 도룡령. 녀석의 움직임이 매우 둔하다. 새끼를 뱉기 때문일까? 이끼 도룡령의 번식 행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보고도 없다. 이끼 도룡령의 서식지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땅속 깊은 곳, 굴을 파고 나타난 것은 두더지다. 눈은 태화돼 앞을 못 보지만 예민한 후각으로 먹이를 쉽게 찾는다. 오늘의 먹잇감은 지렁이. 지렁이는 몸의 절반만 남아있어도 머리만 살아있으면 도망칠 수 있다. 이를 아는 두더지는 지렁이의 머리부터 먹어치운다. 이끼 도룡령은 한 번 털을 잡으면 같은 장소에서 번식과 성장을 계속한다. 녀석이 이곳에 털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서식지의 토양을 살펴봤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부엽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쥐매놀이. 화려한 색에 비해 냄새는 고약한 띠노래기도 보인다. 노래기는 식물 유체를 분해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지렁이를 비롯한 애벌레와 개미는 주로 기름진 토양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이다. 먹이사슬의 하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생물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숲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작은 생명체들은 때때로 이끼 도룡령의 먹잇감이 된다. 자연이 살아있고 먹잇감이 풍부한 곳. 그러한 이유로 이끼 도룡령은 계룡산에 정착했을 것이다.
풍부한 먹잇감과 깨끗한 자연 환경에도 이끼 도령령의 개체 수는 많지 않다. 어디에서 어떻게 산란을 하는지 전혀 밝혀진 바도 없다. 때문에 이끼 도령령의 번식 생태를 알아보는 것은 국내외 생물학계의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끼 도령령의 산란을 추적해온 취재팀. 하지만 이를 포착하는 데 실패했다. 취재팀은 같은 도령령과인 미즈 도령령의 번식 생태를 단서로 이끼 도령령의 번식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끼 도령령은 사진 속 미즈 도령령들처럼 몇억 개의 알을 품고 있다가 낳는 것이 아닐까. 이끼 도령령. 그 번식의 신비를 밝혀내고자 취재팀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야간 탐사를 시작했다. 탐사를 시작한 지 몇 시간 후. 그러나 이끼 도령령의 알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날의 탐사도 실패했다. 다음 날 취재팀은 장소를 옮겨 이끼 도령령의 번식 실태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이끼 도령령의 첫 발견지인 장태산. 장태산은 기령산보다 고도가 낮아 따뜻하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이끼 도령령은 이곳에서 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 있네요, 여기. 올라간다. (1.5cm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의 이끼 도령령.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다. 새끼 이끼 도령령은 한 마리뿐이 아니었다. 서식지 근처에서 또 한 마리가 발견된다. 낙엽 위에 또 한 마리. 총 3마리다.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본 이끼 도령령의 서식지. 땅속엔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만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알 껍질은 보이지 않는다. 이끼 도령령은 땅에서 새끼를 낳을 확률이 가장 높다. (5월을) 맞은 기룡산은 더욱 그 푸르름을 더해간다.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양서류들은 봄을 즐긴다. 피부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목욕을 즐기는 두꺼비. 하지만 도령령은 목욕을 즐기지 않는다. 햇빛이 따뜻한 봄날, 번식 활동을 끝낸 도령령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먹이 활동에 나선 줄장지뱀. 벌 한 마리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다. 숲속의 애벌레는 도령령과 장지뱀의 좋은 먹잇감이다. 아무로 장지뱀은 부전나비 애벌레를 매우 좋아한다.
봄의 요정이라는 부전나비의 애벌레. 녀석은 별명과는 달리 엄청난 대식가다. 아무르 장지뱀은 애벌레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신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 마지막 성찬을 즐기는 애벌레. 날카로운 이빨로 잽싸게 낚아 애벌레를 한 입에 먹어치운다. 먹고 먹히는 숲의 세계에 절대 강자란 없다. 아무르 장지뱀은 시력이 좋지 않다. 먹이를 코앞에 두고도 놓치는 일이 잦다. 먹이 활동을 끝낸 아무르 장지뱀은 일광욕을 즐긴다.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생명들이 봄을 즐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 계곡에서 이끼 도령령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녀석은 햇빛이 강한 낮보다는 음습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기 때문이다. 이끼 도령령의 서식지에 나타난 육상 거머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끼 도령령이 이상한 기미를 느낀 듯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새끼와 쉬고 있던 이끼 도령령의 서식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끼 도령령을 추격하는 육상 거머리. 자기 몸에 수십 배나 되는 고무까지 움직일 정도로 녀석은 천하장사다. 어린 이끼 도령령이 먹잇감으로 희생됐다. 육상 거머리의 공격을 피하다 잘린 이끼 도령령의 꼬리. 꼬리 없이 어기적거리는 이끼 도령령은 숲속 계곡의 약자다. (6월이) 시작되면 계곡엔 햇빛이 점점 더 강해진다. 가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얼마 전 새끼가 부화했기 때문이다. 작은 새끼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어미는 한 달 반 동안 먹지 않고 새끼를 돌본다. 호기심 많은 새끼 가재는 어미 곁을 떠나고 싶어한다. 하지만 어미는 새끼를 독립시킬 생각이 없는 듯하다. 새끼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기룡산 계곡. 밤의 왕자는 올빼미다. 사냥을 나갔던 어미가 먹이를 잡아왔다. 새끼는 굶주렸다는 듯 개구리를 맛있게 먹고 있다. 올빼미는 양서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먹이 활동에 나서야 할 이끼 도령령. 오늘따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끈 도마뱀이 이끼 도령령의 집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냥감은 지렁이. 지렁이는 미끈 도마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녀석이 서서히 먹잇감 앞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지렁이는 눈치채지 못한 듯 움직이지 않는다. 미끈 도마뱀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지렁이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한 번 본 먹잇감은 절대 놔주지 않는다. 타고난 사냥꾼 미끈 도마뱀도 실수할 때가 있다. 은밀히 접근해 날쌘 몸놀림으로 지렁이를 공격하지만 이번엔 지렁이도 만만치 않다. 사냥에 실패한 미끈 도마뱀은 뒷걸음치며 낙엽 속으로 몸을 감춘다. 미끈 도마뱀이 사라진 이끼 도룡령의 집 앞. 이끼 도룡령이 먹잇감을 찾아 서서히 나서고 있다. 갑자기 녀석의 움직임이 매우 둔해졌다. 새로 나타난 미끈 도마뱀 때문이다. 도룡령의 먹잇감은 애벌레. 재빠르게 다가서지만 엉뚱한 곳으로 지나친다. 이끼 도룡령은 시력이 좋지 않다.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지나친 녀석이 뭔가 발견한 듯하다. 또 다른 애벌레다. 녀석은 순식간에 사냥을 끝낸다. 초고속 영상으로 본 이끼 도룡령의 사냥 모습이다. 사냥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0.1초. 이끼 도룡령은 혀를 내밀어 단번에 먹이를 집어삼킨다. 이끼 도룡령이 단번에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것은 녀석이 가진 독특한 혀의 구조 때문이다. 이끼도룡령은 주로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포식 활동도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도룡령의 혀 근육은 굉장히 강인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서류, 무미류에 비해서는 짧은 혀를 가지고 있지만 강인한 혀 구조입니다. 그래서 끈끈한 혀를 쭉 내밀어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먹이들을 잡아서 주로 삼키는 그런 형식으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우기가 시작됐다. 우기는 숲속 작은 생명체들에겐 시련의 시기다. 먹잇감을 찾아 나섰던 개미들은 갑작스런 비에 갈 곳을 잃고 우왕좌왕한다. 이끼 도룡령 역시 장대비를 만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잠깐의 피해도 계곡의 물은 순식간에 불어난다. 이끼 도룡령의 서식지도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녀석은 진흙탕에서 몸을 빼내고 있다. 계곡 옆 돌 밑으로 나온 이끼 도룡령.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잡아먹는다. 녀석의 먹이로 희생된 것은 장대비의 길을 잃은 개미였다. 오늘 녀석의 목적은 먹이 사냥이 아니다. 새로운 은신처를 찾는 것이다.
이끼가 붙어있는 큰 돌은 녀석에게 새로운 집터를 제공한다. 녀석이 피한 돌 밑에 먼저 온 이주자가 있다. 집이 부서지지 않는 한 녀석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비가 그친 계곡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곳에 터세인 물까마귀는 사냥하느라 정신이 없다. 오목논이는 단체로 목욕을 나왔다.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이끼 도령령이 축축하게 젖은 집에서 나오고 있다. 녀석이 이렇게 한낮에 나들이를 하는 것은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다. 피부 호흡을 하는 이끼 도령령에게 필요 이상의 수분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갠 후 한낮에도 햇볕을 쬐이며 일광욕을 하는 것이다. 강렬한 햇살은 위험한 법이다. 피부막이 얇아 쉽게 탈수되는 이끼 도령령은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미라처럼 말라버린다. 이끼 도령령은 신체적 특성 탓에 다른 도령령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양서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파충류다. 황급히 도망가는 이끼 도령령.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다다른 곳은 물과 바위 위다. 시력이 좋지 않은 이끼 도령령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피부 호흡을 하는 이끼 도령령이 수영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력을 다해 무틀 향해 헤엄치는 녀석. 녀석은 얼마나 놀랐는지 눈은 더 동그래지고 한갈색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다. 돌틈 사이 고개를 내민 이끼 도령령.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육상 거머리가 나타난 것이다.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끼 도령령. 육상 거머리가 이끼 도령령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끼 도령령이 매번 거머리의 공격에 당하지는 않는다. 공격에 실패한 거머리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들어간다. 거머리의 공격을 피한 이끼 도령령. 지난번 꼬리를 잘린 것이 액땜을 한 모양이다. 오늘은 희생 없이 하루를 넘길 수 있어 다행이다. 깊은 밤이 찾아와도 먹고 먹히는 야생의 세계는 계속된다. 어린 이끼 도령령이 난생 처음 만나는 바깥 세상. 아무르 장지뱀의 사냥이 한창이다. 산란을 앞둔 아무르 장지뱀은 먹어도 배가 고프다. 장지뱀의 눈에 어린 이끼 도령령이 포착됐다. 재빨리 날렵한 혀를 내미는 아무르 장지뱀.
하지만 놀란 새끼는 눈 깜짝할 새 도망쳐버린다. 다행히 아무르 장지뱀은 어린 이끼 도룡뇽 따윈 관심이 없다. 무사히 첫 외출을 마친 어린 이끼 도룡뇽. 녀석의 삶은 이제부터다. 자령산맥의 한 줄기. 계룡산에는 수억 년간 생명력을 유지해온 이끼 도룡뇽이 살고 있다. 맑고 깨끗한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계곡. 이곳의 터줏대감은 이끼 도룡뇽이다. 녀석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다른 도룡뇽과는 달리 피부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산간 계곡에서 끈질긴 삶을 이어온 이끼 도룡뇽. 2008년 계룡산에서 태어난 어린 이끼 도룡뇽은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 온 시지구의 신비를 전해줄 이끼 도룡뇽. 이끼 도룡뇽이 살아있는 한 자연의 생명력은 계속될 것이다.